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 산림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시험에 어쨌거나 합격을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수만 알고 가시면 될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평균 60을 넘겨야 되고, 그리고 꽈라 깨냄으로써 40점 이상만 넘기시면 됩니다. 기사 같은 경우 총 5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 크게 4과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부하는 범위 자체는 유사한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20문제가 나오는데 한 과목당 하나라도 8개 밑으로 떨어지면은 어쨌거나 나머지를 아무리 100점 맞더라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꼭 내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몇 과목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두루두루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산업기사, 산림기사, 즉간에 요거를 분류를 굳이 하자고 하면 거의 유사한 과목들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기사, 산업기사를 동시에 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나는 기사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뭐 산업기사보다 바로 이렇게 치자 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조리막 동일합니다. 조리막 같은 경우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나무에 대해서 심는 어떤 방법,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 뭐 어떤 수종, 뭐 이런 쪽이 거의 조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보호학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요. 산림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산림에 어떤 해가 되는 병해충 관련된 암기식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 경영학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경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임업이라는 이 나무, 이 숲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득이 나오고 얼마만큼의 어떤 돈이라든지 연관되는지, 계산 공식이라든지 계산 방식, 그리고 관련 인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 임도공학과 사방공학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과목이 분류된 거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 산림공학이라 해서 사실 사방과 임도에 좀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거를 좀 통합시켜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 기준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사나 산업기사나 공부하는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에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은 기출 개념상 봤을 때 어떤 범위라든지 집중도 되는 문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범위상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실제 시험 치는 체감하시는 이제 수험자분들도 이제 치고 나서 느끼는 거긴 하지만은 범위상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 각 20문제씩, 여기에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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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에서 총 100문제가 기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기사는 20에서 총 80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사실 여러분께서도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인력공단 통해서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보통 같은 경우 출제 기준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갈 겁니다. 강의 때도 이제 아마 뭐 표본 강의도 몇 개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여러분께서 시험에 관련된 것, 어쨌거나 제 강의를 들으시려 하는 목적 자체가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합격을 하기 위해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이런 거 뭐 출제 기준 이런 거 상세하게 안 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서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구성된지는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책들이 너무 상세하고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적 자체도 여러분께서 암기하기 쉽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줄였어요.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합격을 목표로 어떻거나 책 같은 것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적 자체도 이론에서 보면은 길게 정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멘트, 그 기출, 실제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좀 요약식으로 많이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 자체는. 그래서 강의를 해드릴 때도 순림에는 이런 것들인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로 기출문제를 일단 다룰 거예요. 어쨌거나 기출의 동일 문제 혹은 유사 문제로 문제 은행식 개념으로 나오는 게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자체도 예를 들면은 뭐 조리막 같은 경우, 자, 중림 작업 장점으로 뭐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오케이, 옳지 않은 것 장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파악해보고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먼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뭘 하겠어요?
장점이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림 작업의 장점으로는 뭐 조림 비용 자체는 교림보다는 좀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 자체가 어쨌거나 기출에 나오는 주요 멘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항력이 강합니다. 심리적 가치가 높습니다. 쉽게 요약식으로 짧게. 어쨌거나 키워드는 빠지지 않습니다. 키워드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외울 수 있어요. 문장째로 이렇게 막 길게 정확하게 설명 쭉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줄여서 내 머릿속에 넣어놔야 합니다. 모든 시험 과목이 자격증 시험 과목은요. 어쨌거나 암기가 기반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라든지 문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추려서 따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도 하고 서적 자체에도 실어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보호학 같은 경우에도 뭐 소나무조문 연관구와 횟수가 뭐 몇 번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문제. 그러면은 오케이, 소나무조문 몇 번이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끝내기보다는 소나무점에 관련된 자주 나오는 기출 내용들을 또 전반적으로 다룰 겁니다. 예를 들면 보호학에서 소나무점이라고 하면은 몇 번 나오느냐, 혹은 어디에 피해를 주는 장문형 문장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식혜하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신초를 가해야 하는지 고르세요. 문제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기출을 기반으로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추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필기 쪽은 여러분께 어떻게 한다? 어쨌거나 합격을 위한 요약 그리고 최단 거리를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자세하게 장황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짧고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일단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100점이 아닌 합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목표를 한다는 거, 그걸 좀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필기는 어쨌거나 그 과목에 대해서 내가 60점 이상만 맞추면 돼요. 모든 평균적으로. 그런데 실기시험은 작업형 50, 필답형 50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작업형은 말 그대로 내가 작업을 한다, 실기를 친다, 내가 하는 모션 같은 거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거 50점 받고 필답형은 10점 받았다. 그럼 60점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필답형이 뭐 5점 나왔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아무리 50점 나와도 55점이기 때문에 합격이 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답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서술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그냥 장황하게 좀 서술식으로 쭉 적는 거예요. 필기는 어느 정도 키워드 암기를 해서 찍으면 되는 개념인데 필답형은 약간의 서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답 시험 같은 경우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요. 시험 시간 같은 경우 1시간 반 정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 통상 15문제 정도 일단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5문제 중에서도 어떤 건 2점, 어떤 건 3점, 어떤 문제는 4점. 그래서 좀 상세하게 들어가는 거, 좀 많이 적는 거. 이런 식으로 배점을 차등 배점 해놓고 총 50점을 맞추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오는 거는 임업경영학과, 인도공학, 사방공학, 기사 쪽은 이런 위주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산림공학 개념으로서. 그래서 범위는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를 동시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약간 일찍 마치긴 하는데 시험은 뭐냐 하면요, 야장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하층 식생이 우리가 이제 하층 식생 판단이라 해서 요 줄기나 이파리 줬을 때 이거를 보고 어느 나무이다 라고 맞추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현장에서 내가 야장 작성하고 어떻게 산림의 수고나 경급 측정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필요한 산림에 관련된 장비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구두 답변하시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행위 같은 거, 자세 같은 것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게 50점, 그리고 그냥 서술형 형식으로 50점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 자체가 필기랑 마찬가지로 문제 은행 개념으로서 자주 나오는 문제 혹은 동일 문제식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 최근 기출에 나왔던 거 보면 0급 뭐 이렇게 뭐 1, 2, 3, 4 중에 로마자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 암기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까지 0급에 대한 범위까지 같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기출 해설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내용, 관련된 내용은 그런 문제까지 같이 다루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기출에 나왔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고 나서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또 다른 기출이 유사 문제가 있었겠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안내까지 같이 해드릴 겁니다. 제 강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까 관련된 문제로서 뭐 한다. 이방조사 항목에서 0급이라는 게 있는데 몇 년 단위로 구분하는지 적으시오. 아까 잠깐 전으로 돌아가면 이 0급에 대한 기준을 적는 게 있었고 그 Q3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 0급이 그래서 몇 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기출이 있었습니다. 그럼 10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등 관련된 기출 문제는 대부분 따로 이렇게 다뤄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환 개념, 동일 개념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도 나오는데, 자, 필답형에서 자, 경영학 개념으로서 보시면 뭐 사방임도 쪽 이렇게 통합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다. 경사를 구하시오. 이랬을 때, 그러니까 지도상 축척이 있을 때 지도상에서는 양각기의 폭이 4mm일 때 실제 거리는 그 높이차 10m의 경우 뭐 경사도를 구하라, 아니면 실제 거리 구하라, 이런 식의 다양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관련된 문제 다 다룰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대 25,000 축척이 나왔다. 그럼 4mm고 높이차가 10m일 때 경사를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4mm는 0.004m이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해서 동일 단위,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주고 나서 이제 실제 거리를 구해준 후에 높이차를 이용해서 경사를 뭐 구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해설 같은 걸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식의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해드리고 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내용. 자, 이번엔 동일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엔 뭐다? 양각기의 폭을 구하라. 이전에는 경사도 구하라 문제 있었죠. 근데 또 다음 기출 문제 보니까 양각기의 폭을 구하라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도 같이 또 다뤄볼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 기출 문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요 이론 그리고 관련 기출 이전 문제들까지 다룸으로써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에 좀 연습이 되도록 그리고 좀 더 잘 암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형의 그 실기에서 필답형은 이런 식으로 일단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사, 산업기사가 유사해요. 솔직히 80%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사나 산업기사나 측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수고 측정, 경급 측정, 나무의 제적을 도출하기 위한 그 측정은 동일 장비,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기사는 이 측정을 통해서 어떻게 경영할 거냐까지 그 시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뭐 간벌을 할지 아니면 뭐 재벌을 할지 모두백이를 할지 그런 식의 시험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그 경영을 하고 하층식생 5문제를 보통 풀게 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현장에서 있었던 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일단 구성이 되고요. 산업기사는 측정까지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경영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측정만 하고 뭐 미래목 제거목은 어떻게 돼 있다. 미래목 제거목은 좀 차후에 강의 때 좀 상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층시생 동일하고 질의응답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항목의 차이를 외에는 나머지는 비슷하다. 그리고 장비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형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작업형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같은 경우에도 실제 어떤 표준지를 저희가 이제 간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내 강의에서도 이렇게 여러분께 PPT 보여드리면서 좀 이해가 쉽도록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무에 수고를 재기 위해서 하이트로메타라는 아니면 수고 측정기라는 장비를 이용하게 될 건데 이 장비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자, 요 장비가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장비를 이용하게 될 때 이렇게 제가 어떤 식으로 재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로 쟀을 때 뭐 초두부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부분이 뭐 10m고 아래쪽이 근원부로 재니까 2m가 나왔다. 그럼 나무는
이 나무의 수고는 12m입니다.